강남 3구 송파구 8호선 초역세권 9,500세대 헬리오시티를 전세를 안고 한 갭투자 총 87건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5달 만에 4억, 3억 손절한 투자자, 9달 만에 투자금 6억을 모두 날린 영끌족의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는 들어가는 진입 시기에 따라 몇 억을 벌 수도 있고요. 몇 억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달리는 열차에 올라탄 갭투자의 끝판왕을 보실 수 있고 왜 사람들이 갭투자를 하는지, 이런 갭투자는 어느 타이밍에 해야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헬리오시티 33평 최고가 매매 23억, 전세 15억 8천이었습니다. 현재는 매매 16억, 전세 17억 5천으로 하락했어요. 전세 보증금 12억이면 100만 달러인데 전세 살아도 이분들은 다 백만장자입니다. 집주인인 한 개인한테 이런 거액을 맡긴다는 것도 놀라운 거죠. 이런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를 보면 우리나라에 부자가 엄청 많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15억 전세 사는 사람은 일단 부자입니다. 21억을 영끌로 살 수 있다는 것도 부럽습니다. 헬리오 84제곱미터 분양가는 8억대예요. 분양 당시 대출 규제로 50% 이상 안 나와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결국 정부가 대출을 풀어줘서 입주자들이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22년 7월 2일 21억에 매수해서 22년 11월 19일 16억 7천에 매도했습니다. 4개월 만에 4억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 비용도 들어갔으니까 몇 천은 더 날린 거죠. 한 달에 1억씩 올랐으니 빠질 때도 비슷하게 빠집니다. 4개월 만에 4억 3천이 날라갔으니까 진짜 한 달에 1억씩 날렸네요. 골이 깊으면 산도 깊은 법이죠. 33평 22년 7월 5일 20억 7천만 원에 매수한 뒤 5달 뒤 22년 12월에 17억 5천에 팔았습니다. 5개월 만에 3억 2천만 원을 손해보고 팔았어요. 취득세가 6,800만 원이니까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다 합쳐서 4억 정도 손해를 받겠네요. 똑같은 33평 22년 3월 21억 8천만 원에 매입을 해서 전세를 15억 8천에 맞췄습니다. 6억 갭으로 한 거죠. 현재 매매 실거래가를 보면 17억 5천, 16억 5천, 최저가 거래는 16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1억 8천에 샀는데 5억 8천이 빠진 거죠. 9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헬리오시티 전세 또한 빠지고 있습니다. 최고가 15억 8천 대비 7억이 빠졌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6억 갭은 투자금이 가장 작은 물건이었어요. 21년도 가장 고점이었을 때 매매가 22억, 전세 12억으로 보통 갭이 10억 정도였습니다. 6억으로 헬리오시티를 살 수 있었던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었을 겁니다. 21억 8천에 샀는데 매매가는 16억으로 5억 8천이 빠졌고 전세는 15억 8천을 맞췄는데 지금은 7억 5천이 된 거죠. 8억 3천이 빠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전세가 이렇게 떨어지면 매매가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물건뿐만 아니라 올해 이런 집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최저가 매물은 16억이었는데 집주인이 4천만 원을 올려서 다시 내놓았습니다. 올려서 내놓는다는 것은 집을 보러 오는 손님들이 붙는다는 거죠. 요즘 급매물들이 소진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22억짜리 아파트를 16억에 사고 싶은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서울에 있으면 16억이고 경상북도에 있으면 1억 6천입니다. 지역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수요에 의해서 가격은 정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격을 찍어주면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마음대로 그냥 내가 샀으니까 올라 이런 게 아니에요. 강남 아파트가 제일 비싼 건 강남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884개, 매매 16억 4천, 전세 7억 3천이 최저가입니다. 세대수가 9,510세대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매물도 엄청나죠. 물론 중복 매물도 있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 연봉을 생각했을 때는 몇 억씩 빚내서 아파트를 산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 사람들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서울에 있는 대장 아파트들의 대부분은 지방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무서운 분들이에요. 전화 한 통으로 매수 매도를 쉽게 하시죠. 그냥 나와 있는 걸 다 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살 때도 정말 잠을 못 자죠. 재력가 분들은 10개 사는 것도 그냥 눈 깜짝입니다. 부동산은 그냥 한없이 오르기만 한다고 통 크게 거는 도박이 아니에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렇게 배포 크게 베팅을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갭 투자라는 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2020년에는 가격이 2억이 빠졌었습니다. 17억짜리를 전세 9억을 기고 8억 갭으로 산 거죠. 그 당시는 헬리오
헬리오시티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8억 정도 있어야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였죠. 덩치가 큰 물건이 많이 오릅니다. 반대로 빠질 때도 많이 빠지죠. 이 17억에 사는 아파트는 8개월 만에 5억이 올랐습니다. 8억을 넣고 8개월 만에 5억을 번 거죠. 물론 매도했을 때는 양도세도 내야 하고 수익은 더 줄어들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얼마를 벌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시기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건 의외로 간단해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간단한 걸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원자란 책의 저자이자 물리학자인 마크 뷰캐넌은 인간 사회를 펭귄 사회와 비유했습니다. 펭귄 무리는 어느 한 마리가 먼저 바다에 뛰어들기만을 기다린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펭귄의 천적인 범고래가 바닷속에 있을지 모르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용기를 낸 펭귄이 뛰어들면 나머지 펭귄들은 다들 지켜봅니다. 뛰어든 펭귄이 무사한 걸 확인한 펭귄들은 그때서야 우르르 바다에 전부 뛰어들어 먹이를 찾죠.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서 범고래에게 잡아먹히느니 맛있는 먹이를 놓치더라도 눈치를 보다가 안전할 때 들어가는 게 펭귄이든 사람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생존 본능입니다. 사람들이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안 되는 이유는 남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살 때 같이 그 무리에 합류하게 되죠. 영끌을 해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아도 앞으로 일어날 후폭풍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걱정 없이 영끌해서 부동산을 사니까 그 무리에 섞여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주택자들 옆에는 무주택자만 있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투자 수단이 있지만 비교적 어렵지 않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은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집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지난 상승장에서는 아무거나 사도 다 올랐습니다. 누구나 전문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상승장 이후에 찾아오는 하락장에 대비하는 투자자가 진짜 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올 파도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상승장과 하락장을 경험해 보면서 그렇게 부동산 사이클을 이해하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부동산을 사야 보이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헬리오시티 6억 투자금 모두 날린 영끌하신 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버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도 8억이나 빠져서 현실적으로 역전세를 견디기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감당할 수 있다면 견디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이 좋아하는 쪽에 결국은 까일 수도 있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이 그렇게 깊지 않다면 도망갈 수도 있는 겁니다. 거래, 비즈니스, 투자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조급한 사람의 돈은 여유 있는 사람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중력의 지배를 받듯 심리가 지배하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늘 조급한 사람이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한 사람의 매물이 하나둘 나오면 눈치를 보다가 결국 매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펭귄들처럼 말이죠. 남들이 다 손절하고 파니까 같이 그 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 범고래는 마음이 급할 게 없습니다. 펭귄 한 마리가 뛰어들 때 바로 먹어치운다면 다른 녀석들이 안 들어오죠. 그냥 마음 편하게 지켜보고 있으면 수백 마리가 뛰어 들어오면 그럼 그때 그냥 편하게 골라 먹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면 펭귄이 되시는 거고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범고래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최고가 갱신으로 매수도 해보았고 매도도 해봤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펭귄처럼 몰려서 단체 임장도 다녔어요. 즉 펭귄도 되어보았고 범고래도 되어보았습니다.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는 집도 안 보고 계약금을 쐈어요. 근데 지금같이 매물이 쏟아지면 어떻습니까? 여유있게 골라서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하락할 때는 나에게 오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영끌을 해서 집을 사는 겁니다. 원래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영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끌어다가 모아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영끌은 펭귄일 때 하시면 골로 갈 수 있습니다. 꼭 범고래가 돼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펭귄들의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시험벨름이었습니다.